국민의힘의 4명의 당권 주자들이 당대표 후보 등록하고 첫 번째 맞는 이번 주말입니다. 모두 국민의힘의 핵심 당원들이 있는 바로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영남으로 달려갔는데요. 먼저 초반 판세 대세론을 굳히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대구에 이어 오늘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화이팅! 정성국! 한동훈! 부산 친구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정성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고 부산의 미래를 저와 함께 꿈꿔주십시오. 집권 여당이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분열되지 않은 모습, 통합된 모습, 혁신하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대표 선거 그 분위기를 그렇게 좀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당내 선거가 끝나면 또 결국은 큰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어느 전당대회, 어느 당대표 선거 때보다 가장 지자체장들의 그 노출이 많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어쨌든 이따 지지율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제 대구, 오늘 부산을 찾았는데 일단 친윤으로 불리는 박수영, 주진우, 부산 지역구인 두 사람을 만났다. 면담 자체 의미를 부여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우군이란 말입니까? 글쎄 요즘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요즘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겉과 속이 좀 많이 달라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친윤이라고 하는 그런 큰 어떤 틀이 이제 좀 바뀌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총선도 없고 이제 본인들은 이제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윤 대통령과는 더 이상 이제 어떤 공천을 주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친윤으로서 다음 선거에서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계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용산의 흐름을 또 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금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심하는 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낮에는 뭐 아니고 밤에는 뭐 지원하고 뭐 이런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박수영, 뭐 주진우 이분들은 뭐 친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실에 법률부에 근무했었고 박수영 의원도 이제 친윤이라고 했지만 이분들은 사실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또 후보를 돕고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김미애 의원이라든지 뭐 등등.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의원들 중에서 겉으로는 뭐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또 이 속으로는 또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은 친윤이야 아니야 친한이야 뭐 등등 이런 거 구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부질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저기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설이 본격 불거졌을 때 러닝메이트 후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었고 여기 화면을 보면 여기 부산 진갑의 정성국 의원 있고 박수영 의원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김기현 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지냈기 때문에 친윤은 아니냐. 뭐 주진우 의원 이번 초선이자 검사 출신에다가 최근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용산 대통령실 관계.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일부 보도 나왔을 때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전력도 있고 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어느 쪽에 합류하는지는 꽤 관심이었는데 일단 만난 것 자체에 대한 여러 의미는 그래서 좀 확대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만남 자체를 과연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할 겁니다. 뭐 약속 있다 그럴까? 아니면 만날까? 뭐 등등 뭐 지금 의원들 이제 고민이 꽤 있을 텐데요. 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이제 이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돼야 된다. 아하. 이제 그런 차원이고 또 검사 같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가깝지만 또 한동훈 후보하고도 뭐 가까운 사이이기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큰 정치, 예를 들어서 그냥 본인은 그냥 윤 대통령의 어떤 뭐 참모 이 정이 아니라 이제 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더 넓은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바를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에서 아마 뭐 이 한동훈 지금 후보를 돕고 있다고보다는 뭐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표면적으로 대승적인 건 그렇긴 한데 제가 굳이 싸움 붙이는 건 아니지만 또 주진우의 만남을 또 여러 해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많이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구를 찾았을 때 유독 한 전 위원장을 반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보고 있나? 저 왜 높은 데 좀 신경 쓰지 말고 대구 살림 좀 잘 살아라 홍준표. 우리 이 동네 살아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사님들을 만났어요. 저 아세요? 내가 영문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TV에서 보셨다니까 뉴스탑10 보셨나 봅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님. 뭐 이런 부분 대구에서 이제 할머니들 만나서 여러 것들이 이제 어쨌든 저것도 미디어 전쟁이긴 한데 대구 지금 분위기 잘 아시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만나기 전에 대구 찾아서 홍준표 시장 못 만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못 만난 상태에서 대구에서 주요 인사들 만났는데 그 대구 현장 분위기를 좀 취재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는 한 위원장이 1차에서 끝내느냐, 예. 못 끝내느냐, 이거는 이제 결국 영남 그중에 대구 경북에 달려 있다 봐요. 예. 대구 경북이 이제 한 위원장한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이게 어려운 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대구 경북이 당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서울에도 2,000명이 안 되는 지역구 많은데 경북의 한 군에 16,000명이 책임 당원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인구 대비해서 당원이 아주 많다는 게 첫째 특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투표율이나 응집력이 높아요. 예. 투표율이 수도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장들 영향이 다 시골이기 때문에 예.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아요. 예. 대구 경북이 제일 높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광역단체장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전부 이게 좀 비토적인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도지사 예. 이런 이제 4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이걸 극복해서 대구 경북에서 만약에 선전하면 예. 1차에서 끝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이게 고전하면 저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승부처는 대구 경북 TK 지역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여론은 이제 팽팽한 것 같아요. 예. 어느 한쪽으로.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해도 예. 또 이제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보는 여론은 이게 팽팽하다. 뭐 저는 5대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조심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5대5가 사실 5대5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뭐 저는 엄중 중립이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제 그런 분위기예요. 홍준표 시장이 반대한 데서 다 또 그쪽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엄정 중립. 인상적이네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차에서 끝내냐 마느냐가 여러 초반 판세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러면 4명의 후보들이 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 저희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첫 1위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민심이라는 것은 평가할 대상은 아니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잘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민심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민심을 제가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전 민심을 그냥 두려워하겠습니다. 제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초반 판세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7, 한동훈 28. 이게 대략적으로 8대2의 2 전체 여론조사입니다. 그럼 10 중에 8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나다 수준입니다. 나경원 14, 원희룡 19, 윤상현 3, 한동훈 55. 장현주 변호사님, 어쨌든 어대 한 기류가 초반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사실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기류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서 그 기류는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전체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당원 투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당원이신 분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지지는 하시지만 이번 전당대회에 투표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당에서는 당원 투표가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던 경우들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물론 어대한 기류가 아직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경북이나 TK 지역에서의 당원들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민심을 사로잡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공을 더 들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1등은 변동이 없는데 전체 응답자, 그냥 일반 여론조사는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보다 높아요. 19대 13. 이거 오차 범위 내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이건 분명히 오차 범위 내일 가능성이 높은데 나경원 14, 원희룡 19. 조금 수치 변화가 핵심 지지층을 통해서 있어요. 그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장 변호사 말씀처럼 여기는 대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그렇다고 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 다른 캠프에서는 이거 당원들만 조사하면 또 다를 거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과거의 그 경험에서부터 한번 보면요. 옛날에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가 이제 붙었을 때요. 예. 그때도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한 말처럼 본인의 지지율은 이제 24.4밖에 안 높대요. 예. 이 말은 이준석 대표가 훨씬 앞섰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4% 이겼더라. 예. 물론 이제 여론조사 30% 반영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졌지만 따라서 저는 제가 봐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층은요. 중도로 나가서 미래 권력으로 가서 정권 재창출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왜?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2조 심판에서 미래 권력, 한동훈 차기 정권 재창출 이쪽에 포커스가 있고. 예. 근데 전통적인 특히 영남의 당원들은 그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정권 지키려면 한마음 한뜻으로 원희룡처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약간 다를 수는 있겠다. 예. 왜 경험치에서 보면. 아하. 근데 그게 얼마나 다를지. 그러게. 그게 또 그때마다 틀리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게 다를지. 옛날에 달랐다 해서 이번에 또 다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진짜 무책임하지만 개표해봐야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하시네요. 진짜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 있죠. 당연히 그리고 김기현 대표 시절이나 뭐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지 않더라도 김기현 대표 시절에 당시 윤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의 장악력과 지금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